안녕하세요. 캡틴스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에 6권의 책만 남긴다면 그 중에 하나로 이 책을 고를 것이다. 바로 조지 오웰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역사상 최고의 풍자문학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걸리버 여행기, 동물농장 조지 오웰이 극찬한 최고의 풍자문학 완역본, 환상적인 모험에 숨겨진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 책을 쓴 조너선 스위프트는요, 1667년 11월 30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인 부모를 둔 잉글랜드계 아일랜드인이었고요. 스위프트는 삼촌들의 보호 아래 성장해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688년 명예혁명 후 퇴위당한 제임스 2세가 아일랜드를 거점으로 왕국을 되찾으려는 내전을 벌이자 스위프트는 잉글랜드로 피신한 뒤 은퇴한 유명 정치가 윌리엄 템플경의 비서로 취직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 영국 국교회의 사제 서품도 받았습니다. 스위프트는 산문, 특히 풍자적인 내용의 산문을 발표하면서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1960년대 후반에 집필한 통이야기는 스위프트의 대표적 논문으로 종교와 학문의 부정부패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풍자했습니다. 1699년 템플경이 세상을 떠나자 스위프트는 더블린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영국은 휘그당과 토리당이 당파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휘그당이었다가 나중에는 토리당의 편에 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1714년 앤 여왕이 사망하고 조지 1세가 등극하면서 토리당 내각이 붕괴하였습니다. 스위프트는 아일랜드로 돌아갔고 평생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기에 스위프트는 영국의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한 대작 걸리버 여행기 1726년도에를 집필했고요. 그는 드레피어의 편지 1724년, 겸손한 제안 1729년 두 논문에서 아일랜드 문제를 거론했으며 특히 가명으로 발표한 드레피어의 편지로 아일랜드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1730년대 그는 더블린의 성 패트릭 대성당의 주임 사제이자 아일랜드의 애국자로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스위프트는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았으며 말년에는 친지들로부터 마음과 기억이 건전하지 못하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위프트는 1745년 10월 19일에 사망했고 시신은 성 패트릭 대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아일랜드 최초의 정신병원을 건립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 표지 그림은요, 1860년판 걸리버 여행기에 수록된 사파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 원작 사파고요. 걸리버 여행기는 우리 동화로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1부하고 2부, 1부 소인국, 2부 거인국, 그리고 3부는 이제 날아다니는 섬이 있는 라프타, 일본 애니메이션 또 라프타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 스위프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4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이 이성적인 존재로 나오고 야후라고, 유명한 야후, 옛날 검색 엔진 야후 사이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야후가 나오고 야후를 지배하는 이성적인 동물, 말과 같이 생긴 후이눔이 나오는 후이눔국, 이게 4부가 펼쳐집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스위프트가 가장 이상적으로 발했던 내용이 여기에 나오죠. 정당이나 당파가 사라졌다. 재판관들은 박식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었다. 변호사들은 정직하고 겸손하며 일말의 상식을 갖추었다. 이단자들과 이단의 책을 불태우는 스미스필드에서 법률책을 피라미드처럼 쌓아놓고 불태웠다. 귀족 청년들의 교육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의사들은 추방되었다. 여자 야후들은 미덕, 명예, 진실, 상식 등을 많이 갖추게 되었다. 고위 장관들의 회의와 접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재치, 능력, 지식이 보상을 받았다. 산문과 시로 언론을 욕보이는 자들이 그런 글을 쓴 종이를 목구멍 너머로 삼키고 또 그런 글을 쓴 잉크로 목을 축이는 형벌을 받았다. 고명한 주인님의 가르침과 모범 덕분에 내가 2년이라는 시간 내에 아주 어렵사리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 있지만 거짓말하기, 둘러대기, 기만하기, 모호하게 말하기 등의 악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네. 이런 악습은
야후라는 종의 영혼 깊숙이 박혀 있는데 특히 유럽인들의 경우에 더욱 심하다네. 정말 이제 스위프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후인음국 말의 나라 여행기가 4부에 펼쳐집니다. 자, 걸리버라는 이름 자체가 좀 재밌는데요. 그 레무엘 걸리버 선장, 멋진 거짓말쟁이 선장, 이것은 거짓말을 하면서 진실을 말한다는 주장의 이름 걸리버와도 조응한다. 걸리버는 바보 혹은 잘 속는 사람과 버는 진실 혹은 진리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걸리버는 진실을 말하는 바보 혹은 거짓말쟁이, 즉 거짓인 것처럼 보이나 실은 진실인 것을 말하는 풍자가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자, 후인음국 말의 나라 여행기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저자가 선장 자격으로 출항을 합니다. 걸리버가요. 선원들이 그에게 대항할 음모를 꾸미고 그를 선실에 오랫동안 감금했다가 미지의 해안에 내려놓습니다. 저자가 그 지역 안으로 여행하고 거기서 만난 기이한 동물 야후에 관해서 묘사합니다. 두 후인음을 만납니다. 후인음은 이제 말처럼 생긴, 여기서 말로 나오는 말처럼 생긴 동물이고요. 말이 이성을 가졌고, 이 야후라고 하는 동물은 정말 야만적이고 믿기 힘든, 거짓말을 입삼고 아주 더럽고 징그러운 동물로 묘사됩니다. 걸리버가 처음 야후를 대면한 장면입니다. 그들의 머리와 가슴은 털로 수북하게 뒤덮여 있었는데 몇 마리는 털이 꼬불꼬불했고 다른 몇 마리는 털이 고졌다. 염소 같은 수염을 달고 있었고 등, 다리, 발 앞부분에 털이 길게 나 있었지만 몸의 나머지 부분은 털이 없는 황갈색 피부였다. 그들에겐 꼬리가 없었고 엉덩이에도 털이 전혀 없었지만 항문만은 예외였다. 땅에 앉을 때 다치지 말라고 자연이 배려해준 결과이리라. 그들은 눕기도 하고 자주 뒷발로 일어서기도 했지만 때로는 땅에 앉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람쥐처럼 민첩하게 높은 나무를 올랐는데 앞발과 뒷발에 있는 끝이 갈고리처럼 날카롭게 구분 튼튼하고 쭉 뻗은 발톱 덕분이었다. 나는 여태까지 온갖 여행을 많이 했지만 이 정도로 불쾌한 느낌을 주고 또 이 정도로 커다란 반감을 일으키는 동물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경멸과 혐오감을 견디지 못하면서 저 동물은 이제 그만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맞닥뜨려서 똥과 오줌으로 걸리버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인음이라는 말을 만났는데 이 말이 주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후인음이 이곳을 지배하는 동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동물들과 얘기를 나누고 이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야후를 묘사한 사파고요. 자, 이 후인음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눕니다. 그대가 내게 한 설명대로라면 이 변호사란 자들은 틀림없이 놀라운 지성의 소유자인데 지혜와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지 않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대변과 소변을 섞은 다음에 강제로 먹이면 야후의 병이 낫는다. 이런 것도 참 웃긴 얘기인데요. 실제로 나는 이 나라에서 병에 잘 걸리는 유일한 동물이 야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키우는 말과 비교하면 병에 덜 걸리는 편이었다. 흔히 야후, 야후의 병이란 뜻이었다. 야후의 대변과 소변을 섞은 것을 강제로 야후의 목에 밀어넣는 방법으로 치료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영국에도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 종을 정말 타락하고 아주 불결하고 그래서 이걸 치료하려면 대변과 소변을 먹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대목이 참 당시에도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후인음국의 말들인데요. 자, 이 후인음국의 이제 말을 이성적인 동물로 하고 인간을 야후라고 아주 비성적인 야만적인 걸로 묘사한 게 이 당시의 철학 수업 시간에 스위프트가 이제 철학을 배웠던 그런 수업 시간에 인간은 이성적이고 대신에 말은 비성적이다.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뒤집어서 풍자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거죠. 말이 오히려 이성적이고 인간 종을 대표하는 야후가 비성적이다. 그래서 이제 걸리버가 처음엔 후인음들이 자기를 야후하고 비슷하게 봤는데 헷갈렸죠. 왜냐하면 야후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은데 걸리버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비슷한데 다르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옷을 벗은 모습을 보고는 결국 걸리버도 야후와 똑같다라는 걸 가지고 아주 걸리버는 자기를 야후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모멸감을 느끼고 얘기를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걸리버가 결국 나중에는 약간 이제 광기를 보이면서 지난주부터 나는 아내가 나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을 허락했다.
그녀는 긴 식탁에서 나와 반대편에 앉아 내가 묻는 몇 안 되는 질문에 지극히 간결하게 답한다. 야후의 냄새는 여전히 무척 불쾌하여 나는 항상 코를 약초 혹은 담뱃잎으로 막고 지낸다. 생애 만년에 이른 사람으로서 옛버릇을 떨쳐내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언젠가 야후의 이빨과 발톱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이웃 야후와 잘 어울리며 살겠다는 희망을 완전히 놓아버리지는 않았다. 야후가 천성적으로 어쩔 수 없는 악덕과 어리석은 짓만 한다면 내가 다시 야후 종족과 조화를 이루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변호사, 소매치기, 대령, 천치, 영주, 노름꾼, 정치인, 뚜쟁이, 의사, 증인, 위증교사자, 대리인, 반역자 등을 본다고 해도 전혀 화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사물의 질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 기형으로 뒤틀린 자들이 교만을 떠는 걸 보면 그 순간 나의 인내심은 바닥나곤 한다. 어떻게 동물이 저런 악덕과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이상적인 동물의 주된 특징인 모든 탁월함을 풍성하게 갖춘 저 현명하고 고결한 후이눔의 언어엔 교만과 악덕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다. 예, 그래서 그런 풍자적인 내용을 끝으로 해서 이제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걸리버 여행기 그냥 단순한 동화처럼 봤던 분들이라면 이 완역본 후이눔국 이야기까지 본다면 좀 당혹감을 떨치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스위프트가 당시에 했던 이 풍자의 절정은 이 후이눔국 말국의 말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보내면서 가면서 본 이야기들로 절정에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걸리버 여행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